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중앙1지구는 사업 진척이 가장 더딘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사업자가 풍암호수 수질 개선안을 포함한 공원 조성 최종 변경안을 마련해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중앙공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지가 관심인데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법인 내부 분쟁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유승용 기자입니다. 녹조와 악취 발생으로 고질적인 수질 문제를 겪고 있는 광주 풍암호수. 민간 특례 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에 포함돼 수질 개선 방안도 민간공원 사업으로 넘겨졌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안은 호수 일부 매립을 통해 저수량을 현재의 3분의 1 정도로 줄이고 수심도 1.5m로 낮추는 겁니다. 여기에 깨끗한 물을 하루 1,000톤가량 유입시키면 수질을 3등급 이상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가능한 수심을 가진 그런 풍암호수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그 볼륨의 깊이를 만들기 위해서 1.5m를 채택한 거고요. 이 같은 매립을 통한 호수 규모 축소 방안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해 주민 설명회에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형 보존을 원하고 있는데 매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매립지의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1년 전 서구청이 원형 보전을 포함한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광주시와 사업 시행자가 협의한 결과 최종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원 조성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은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수질 개선 TF팀 회의를 한 6차례 개최를 했고요. 그동안 회의를 통해서 나온 안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께 설명을 드린 거고 저희가 이제 이런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또 수렴을 해서 한편 사업 시행자인 법인 측은 최근 3,100억 원을 추가로 조달해 토지 보상 절차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아파트 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에 들어가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 사업을 둘러싸고 기존 사업을 주도했던 한양 측과 갈등이 법인 내 지분 변경 문제까지 번진 터라 실제 착공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한국 측의 해법 제시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해결책은 피해자가 아닌 일본 기업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열린 대정부 질문.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 가능성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강제징용을 비롯해서 현안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한국 측의 해법 제시가 전제 조건이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공이 우리 정부에 넘어왔다는 걸 인정한 꼴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국가인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찾는 건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그 대부분 한 나라의 사법부 판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 않는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고 내 죽고 있지 모르고 모르는데 나 솔직히 사회 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기가 싫고. 일본 전범 기업이 국내 자산을 현금화해 배상하라는 법원 명령마저 재항고를 거듭하며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 광주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들러리가 될 것을 우려하며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민관협의체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 노트북을 해킹하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린 사건이 발생하자 광주시 교육청이 급히 시험관리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퇴근할 때 노트북을 책상이 아닌 정해진 캐비닛에 보관하고 잠금 장치를 해야 합니다. 또 교무실 출입구와 창문에도 잠금 장치를 만들어 외부인 출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은 교무실 내에 CCTV 설치에 관해서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실태를 점검하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제도적인 허점 속에 외국인 노동자 무단 이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현실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계절 근로제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현지 브로커들 역시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 넘게 고향인 네팔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는 구룽 씨. 네팔에서 한국의 계절 근로자로 오려면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서는 지금 거의 돈을 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는 이제 사람들 알고는 있고, 한국 돈으로 이제 500에서 이제 한 1,000. 월급 200만 원 가량을 받는 계절 근로자가 5달 만에 돌아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투자하고 왔는데 그냥 와서 돈 벌어와서 그 갚고 그 이상 벌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벌으니까 가서 도망가서 일하면서 돈 벌고 이제. 무단 이탈한 뒤 체포돼 강제 출국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한국의 계절 근로제는 현지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최근 해외 단기 근로를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개별 업무 협약을 금지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지난달부터 공문을 보내서 모든 그 권한이 고용노동부의 정무부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적으로 영업을 체결할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공문을 내렸습니다. 해외 현지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른바 계절 근로자 장사를 하는 불법 브로커 조직도 활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이 MOU 체결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 들어오는 거에 대한 그 전반적인 사안들, 그리고 들어와서는 또 관리 같은 거, 그런 걸 대신 해주겠다. 저희도 올해 한 30명 정도 전화 받은 것 같은데, 온 사람 포함해서 자기들이 관리 다 잘해줄 테니까 MOU 체결하자고.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현 운영 방식으로는 불법 브로커들의 돈벌이 수단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설을 앞두고 지역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에 대해서 광주지법 장흥지원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1, 2월 사이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을 이장 등 지역민 800여 명에게 3,500만 원어치의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는 어제 2,469명이 확진됐고 전남은 2,418명이 확진자로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철저한 방역관리와 함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높겠는데요. 광주의 한낮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34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밤낮으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몸이 지치기 쉬운 요즘인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꼭 섭취해 주시고요. 오늘도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단계 예상되니까요. 볕이 강한 한낮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남 내륙 지역은 34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고흥 31도, 보성 32도, 곡성과 구례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2도, 무안과 영암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겠고요. 바다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전망이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전남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며 전달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광주 전남 600가구를 대상으로 이번 달 소비자 동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12.9포인트가 하락한 79.7로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지난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이번 달 빅스텝 단행으로 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의료 수요가 높고 의사 부족 현상도 서부권에 비해서 더 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전라남도 의대 유치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수와 의사 수, 그리고 전문의 비율과 입원 환자 중증도 등을 종합할 때 동부권 의료 수요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토론에서는 전남 지역 의대 설립과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공공심야약국 시범 사업에 나주와 영암의 약국 2곳이 추가로 참여해서 공공심야약국이 모두 6군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